그 검색어가 윤상현 의원이었다면 사실 오늘 오전까지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료 표창원 의원이 탄핵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탄핵 반대 위원, 탄핵 주저, 눈치 보는 의원,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 모독 살인이다. 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이러봐. 할 짓? 아니, 자, 의원님, 장인비 이러면 안 돼.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되지. 경찰이야? 표현이 뭐 심사가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왜,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듣고 가시지. 왜 나가시죠?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듣고 가시지, 듣고. 저희가 방송 전에 저희가 표창원 의원하고 장제원 두 분 다 통화를 했어요. 뭐 얘기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 두 사람 다 화해 아닌 화해는 했고 입장을 알고 뭐 하지만 뭐 굽히지 않은 신조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 싸움 말고 본질로 가볼게요, 민정선 선생님. 표창원 의원의 저 SNS 공개 파문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보는 판단하는 기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사실은 그 낙선자 명단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실적법상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 처리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하는 과정에서 탄핵에 누가 찬성했나 반대했나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더더구나 현역 국회의원은 미우나 고우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인사에 관한 하는 절차에 있어서 표창원 의원께서 그 표현이 좀 제가 거칠지 몰라도 탄핵의 완장을 차고 자꾸 낙인 찍기로 당신은 탄핵 반대, 당신은 탄핵 찬성. 표창원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 탄핵이 아무리 절대선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더라도 탄핵 완장은 안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광장의 시민들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그 시민단체가 할 일하고 배지를 달고는 현역 국회의원이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할 일하고 저는 절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바람에 이제 탄핵 반대로 분류됐던 표창원 의원의 SNS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은 어제 하루 종일 꽤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제 하루 종일 많이 시달리셨죠? 이 하이텍은 좋은데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아마 의원님들 주소가 공개되어서 의원님들 자택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하라는 그런 선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시달리긴 시달렸나 본 게 그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잤다는 의원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왜 이정현 의원 그러니까 박지원 그 원내대표가 이정현 의원 그 문자를 뭐 의도했든 아니든 노출시키면서 이정현 의원 전화번호가 나와가지고 그랬죠. 결국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래 쓰던 그 세 자리 몇십 년을 쓰던 세 자리 번호요, 가운데 세 자리 번호. 그거를 바꿨는데 이제 이 여 의원들도 뭐 박성중 의원은 뭐 새벽 3시까지 전화를 받고 특히 또 하태경 의원 그러니까 이걸 올린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표창원 의원의 보좌관들이 모여서 이전까지 발언을 봤을 때 나름의 기준으로 해놓은 거라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내가 왜 탄핵 보류로 분류돼 있냐. 내가 제일 먼저 탄핵 주장을 했는데 뭐 이런 제가 항의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탄핵 소추 의결은 무기명 투표예요. 법정신이 무기명이에요. 예. 그러면은 탄핵이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하게 밀고자 하면은 같은 의원이면 가서 몇 번이라도 그럼 방에 찾아가서 뭐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고 뭐 설득을 하든지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SNS에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또 저 그 거의 뭐 술집에서나 테이블끼리 싸움 났을 때 벌어질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그 안에서는 또 화해를 했대요. 예. 마무리 짓고 또 그 다음에 또 SNS에다가 또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악의적 편집이다 뭐 아니다 또 이렇게 장외전을 하는데 뭐 저런 걸 참 서민적이라고 봐야 될지요. 표창원 의원은 뭐 여기는 지금 비판의 좀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다시 내놨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국민들의 전화 연락을 받으시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서명하지 않는지, 누구의 서명 때문에 탄핵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분명히 제가 끝까지 국민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 박사님, 국민들의 일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80%가 탄핵을 찬성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탄핵을 찬성하면, 만약에 반대하면, 반대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면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게 일부 시민과 표창원 의원의 주장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건 다 기본권 아닙니까? 아까 장제원 의원하고 뭐 표창원 의원하고 할지 못할지 서로 싸움해놓고 자기들끼리 화해하면 그만입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가 있고 금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초선 의원들이 주로 범하기 쉬운 게 공명심, 존재감 과시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표창원 의원도 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주장, 자기의 생각이 선이고 정의라고 생각, 그것보다 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런 게 바로 독선 아닙니까? 저는 탄핵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촛불 민심도 거기에 있다고 하지만 또 그 반대하는 의원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또 정치적 소신이 있고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재단을 해갖고 누구는 찬성을 안 하는 사람 이건 매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전 국민한테 공개하는 거 그게 왜 자기가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회에 가 계시는 공적 이런 시스템에 있는 분들은 촛불의 민심을 수용해서 그것을 합리적 결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거기 수준에 못 미치고 똑같이 촛불 민심이나 동일한 선상에서 사실은 동일도 아니에요. 촛불 민심은 뒤에 따라가면서 촛불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런 볼상사나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지금 이 대통령의 덫에 걸렸다, 야당이 지금 자중질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야당 내부에서 이런 첩보를 하나 얘기해. 첩보는 뭐 이분인 것 같은데 조응천 의원이 그러니까 다음 주 6일, 7일쯤 그러니까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대통령이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4월만 퇴진을 수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짜여진 각본이다라는 첩보가 조응천에 들었다고 하는데 민영선 선생님, 저 첩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일부 돌긴 돌았는데 그 또 조응천 의원도 이게 그 현역 국회의원이시면 첩보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보를 첩보보다 한 단계 더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각 당마다 그 전략 기획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는 거고 각종 정보 수집하는 거고 그래서 첩보에서 한 단계 올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논의하고 그런 데서 이걸 갖다가 무슨 애들 어린 그 친구들 SNS 노름하듯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국회의원들끼리 이런 첩보가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는요 없는 정보만 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조응천의 얘기는. 지금 이제 얘기는 이미 다 돌았어요. 왜냐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께서 이미 퇴진을 4월 말로 하면 그것은 언론회의에서 이미 나와서 김무성 김무성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이미 다 받아들인 얘기예요. 그러면 의총에서 모아진다 얘기는 이미 벌써 하루 전에는 이미 다 얘기가 도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당하면 보수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고 대통령의 3차 담화의 핵심이 뭐예요? 탄핵하지 말아달라. 내가 물러날 테니까. 그러면서 탄핵 시기를 못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보려고 꼼수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하고 하여튼 물러날 수 있게끔 여리저리 지금 꼼수를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당 의원들은 더 치밀하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길거리로 나가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수희 변호사님. 저 얘기해 주세요. 조응천 의원의 저 얘기가 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이렇게 단일 대우를 확 구성하고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면 야당도 뭔가 무조건 탄핵 말고도 하나가 더 무기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 홍문종 의원이 뭐 야구론자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칠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좀 엇비슷한 감정이죠. 뭔가 그 청와대와 여권의 그것도 너무 미운 친박, 실은 친박계에서의 그 짜여진 대로 뭔가 이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타임테이블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분은 썩 안 좋을 것 같아요. 4월 퇴진으로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이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플랜 B가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가 잘못돼서 그래. 첫 단추를. 애초에 이제 이 그 10월 26일 날 태블릿 PC가 처음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촛불이 막 민심이 들끓듯했고 그랬으면 그때 민심을 주도해 가야 되는데 고 교수님 말씀대로 민심 뒤에서 처음에는 좀 뭐 거국내각이니 뭐 이렇게 좀 합리적인 안을 내놨다가 계속 뭔가 이렇게 헛발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꼬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돌아가기도 뭐하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애초에 탄핵을 막 외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되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네. 백 변호사님 이렇게 정치권에서 혼선을 거듭하니 내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켤 것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툭 하나 던져놓은 거에 지금 완전 아수라장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생각에는 아니 저거 하나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야당은 아니 들었다 바뀌었다 계속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추미애 대표는 또 김무성 대표 만나서 1월에 퇴진하면 괜찮다. 그럼 탄핵 안 하고 1월에 퇴진하면 또 괜찮다는 건지. 그러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 야삼당도 여기에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 똑바로 그릇에 못 담아내고 있으니까 저는 내일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내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때 되면 정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번엔 여의도로 가자. 광화문 말고 여의도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야당에게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일단은 친박도 그렇고 비박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가닥을 정리했잖아요. 4월 퇴진, 6월 대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에서 나도 못을 박아버리면 안 움직이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는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 그럼 탄핵안 부결되면 그럼 민시에 열어서 또 하겠다. 그럼 또 해서 또 부결되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략이 뭔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당도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촛불 민심 뒤에 따라만 가지 말고 뭔가 선도를 하든지 정치권에서 해야 될 무언가를 좀 해주셔야지 사실 질서 있는 퇴진하고 맨 먼저 논의한 데가 어딥니까? 근데 아마 유당해요. 대통령의 그 4월 말 퇴진 그 뭐 수용 발표 이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뭐 끝장 토론 뭐 국민과 대화 뭐 한번 기자회견 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그런 떠돌아다니는 그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 이수희 변호사님 이제 매일 오후 2시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다운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 행동 그 촛불 집회 이제 그 주도하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서 매일 오후 2시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저녁 7시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를 새로 이렇게 고치는 게 F5 버튼이 있어요. 새로 고친 버튼이요? 예, 그걸 누르면 이제 순간적으로 뭐 오후 2시하고 토요일 저녁 7시에 시간을 딱 정해 놓으니까 폭주를 할 거 아니에요, 접속이. 그러면 이제 서버가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집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온라인 폭력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와대는 청와대예요.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좀 저도 한 말씀만 추가해서 이 안이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당은 어쨌든 청와대는 로드맵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에 예를 들면은 뭐 4월 말 6월 대선, 이 퇴진 6월 대선 이 로드맵은 여당만 내놓은 게 아니라 정계 원로들이 내놓고 그 정계 원로에 참여하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시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김원기, 임채정 의원 그런 분들 전 의원들이 다 참여를 했고 권노갑, 정대철 그런 분들까지 다 참여해서 이 로드맵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탄핵을 계속 하자는 건지 아니면 협상을 하자는 건지. 어제 추미애 안 물러나면 1월 퇴진 얘기했잖아요. 1월 안 물러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로드맵이 없고 민심의 촛불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됐지만 야당은 더 믿었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이 여론이란 말이에요. 이 여론을
지금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심을 모르기는. 예. 국민들도 좀 주말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촛불에 대한 목소리도 이제 정치권이 잘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된 것 같아서 내일 촛불 집회도 어느 정도 규모일지 관심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저희가 표창원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 두 분 다 통화를 했어요. 뭐 얘기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 두 사람 다 화해 아닌 화해는 했고 입장을 알고 뭐 하지만 뭐 굽히지 않은 신조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 싸움 말고 본질로 가볼게요, 민정수 선생님. 표창원 의원의 저 SNS 공개 파문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보는 판단하는 기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사실은 그 낙선자 명단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실적법상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 처리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하는 과정에서 탄핵에 누가 찬성했나 반대했나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더더구나 현역 국회의원은 미우나 고우나 헌법기관이 많이 시달리셨죠? 이 하이텍은 좋은데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아마 의원님들 주소가 공개되어서 의원님들 자택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하라는 그런 선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시달리긴 시달렸나 본 게 그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잤다는 의원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왜 이정현 의원 그러니까 박지원 그 원내대표가 이정현 의원 그 문자를 뭐 의도했든 아니든 노출시키면서 이정현 의원 전화번호가 나와가지고 그랬죠. 결국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래 쓰던 그 세 자리 몇십 년을 쓰던 세 자리 번호요, 가운데 예, 세 자리 번호. 그거를 바꿨는데 이제 이 여 의원들도 뭐 박성중 의원은 뭐 새벽 3시까지 전화를 받고 특히 또 하태경 의원 그러니까 이걸 올린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표창원 의원의 보좌관들이 모여서 이전까지 발언을 봤을 때 나름의 기준으로 해놓은 거라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내가 왜 탄핵 보류로 분류돼 있냐. 내가 제일 먼저 탄핵 주장을 했는데 뭐 이런 제가 항의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탄핵 소추 의결은 무기명 투표예요. 법정신이 무기명이에요. 예. 그러면은 탄핵이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하게 밀고자 하면은 같은 의원이면 가서 몇 번이라도 그럼 방에 찾아가서 뭐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고 뭐 설득을 하든지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SNS에 이렇게 그 검색어가 윤상현 의원이었다면 사실 오늘 오전까지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료 표창원 의원이 탄핵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탄핵 반대 의원, 탄핵 주저, 눈치 보는 의원,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 모독 살인이다. 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물어봐. 할 짓? 아니, 자, 의원님. 야, 장인비 이러면 안 돼.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되지. 경찰이야? 표현이 뭐 심사관이야.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왜,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듣고 가시지. 왜 나가시죠?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듣고 가시 입니다. 헌법기관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인사에 관한 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 표창원 의원께서 그 표현이 좀 제가 거칠지 몰라도 탄핵의 완장을 차고 자꾸 낙인 찍기로 당신은 탄핵 반대, 당신은 탄핵 찬성. 표창원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탄핵이 아무리 절대선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더라도 탄핵 완장은 안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광장의 시민들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그 시민단체가 할 일하고 배지를 달고는 현역 국회의원이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할 일하고 저는 절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바람에 이제 탄핵 반대로 분류됐던 표창원 의원의 SNS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은 어제 하루 종일 꽤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제 하루 종일